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고조선에서부터요, 초기 철기 시대 때 건립되었던 부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제를 미리 풀어보셨죠? 그쵸? 자, 문제를 풀어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나온 게 또 나오고 거슬리는 게 또 거슬리고 그런 생각 드시죠? 그쵸? 여러분께서 만약에 기본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문제가 쭉쭉 풀린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나름 암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완벽하게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걸리는 부분에서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기는요, 정말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요, 그 지금 걸리는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이 부분은 틀릴 게 없고요. 실제로 틀려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표적인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요, 고조선과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으로 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뭐 단군신화라든지 팔조법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위만에 대해서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출제 빈도수가 제일 많은 거는요, 위만을 포함한 고조선의 전체 정치 발달 과정,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고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료 있잖아요. 단군신화 팔조법 개에 비해서 얘 출제 빈도수가 2배 이상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당연히 이 부분을 완벽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고조선의 정치 발달 과정은요, 모두 4단계로 끊어가시면 돼요. 건국 시기, 기원전 3세기경, 기원전 194년. 이 194년이라고요, 위만이 집권한 시기입니다. 이걸 바꿔 표현하자면요, 요때는 2세기잖아요. 2세기 중에서도 초기입니다. 왜냐면 기원전이기 때문에요. 기원전 200에서 199에서 198로 점차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기원 2세기 초반, 그리고 2세기 말 요때 4단계를 끊어가시면 돼요. 자, 이 안에서도 가장 단독 문제는 이제 위만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시작을 청동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맞죠?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이자 군장 국가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요, 언제 철이 들어옵니까?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5세기 요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치 변동이 춘추 전국시대 이런 게 전개되면서 막 정치 변동이 일어나자 그때 대규모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땅에도 철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철기가요,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었던 게요, 위만이 집권하고 난 다음이에요. 되셨어요? 청동기에서 시작했으나 철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나올 게 너무나 많은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럼 다시 갈게요. 건국 시기. 청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등장하였으며, 이때 청동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부족을 우리는 환웅부족이라고 한다. 이 환웅부족은요,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러한 사상,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이주했었던 이 환웅부족이 기존에 이미 토착 세력이었었던 곰숭배부족과 결합을 해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곰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은 토테미즘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되셨어요? 곰 숭배 부족과 결합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고,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이 시기는 세종일치사회였구나라는 걸 엿볼 수가 있다.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러한 단군신화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요건 잠깐 두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 고조선이 기원전 3세기경 되면 꽤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 고조선이 발전했다는 대표적인 증거 3가지. 일단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됐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왕이 누가 있냐면 부왕, 준왕이 있어요. 근데 부왕은 몰라도 되는데 준왕은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고조선 역사를 공부할 때 준왕, 위만, 우거왕 딱 3사람 나오거든요. 준왕, 위만, 우거왕 3사람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준왕에게 왕위가 넘어갔으니까 왕이 세습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왕 밑에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이 보입니다.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이 보인다는 그만큼 나라가 체계가 잡혔다는 거예요. 단 중앙집권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중앙집권은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나타날 거니까 그건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의 체계를 잡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부 장군하면 고조선이고요. 만약에 사자, 조의, 선이 등장한다. 그럼 어디입니까?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시대 문제 풀 때는요, 이런 관직명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부 장군, 고조선 관직명. 자, 그러다가 이제 영토가 넓어지면서 연나라와 대립하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청동기를 기반으로 해서 철을 이제 받아들인 상황이고 중국 연나라는 철기를 진짜 자유제대로 너무 잘 다루거든요. 결국 게임에서 지게 되고 영토가요, 대동강 지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령 지역이 근간이 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대동강 지역으로 옮겨오게 된다. 요령에서 대동강, 기억나시죠? 자, 그러다가 위만이 집권하면 설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개무역으로 고조선이 번성하더라. 그래서 중국의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의 진국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하였다. 그래서 우거 왕 때 되게 많이 번성했지만 너무나 번성하다 보니까 한나라 무제가 결국 침략을 하죠. 한나라 왕 중에서요, 우리 역사에 나올게요, 한나라 무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정복군주로 대단히 칭송하는 왕 중에 하나가 한나라 무제입니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으면요, 힘쓸 무제를 썼겠어요. 그래서 한나라 무제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공격을 받게 됐지만 1년은 잘 버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년 동안은 잘 방어를 했지만 결국 내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 우거왕이 피살됨으로써 고조선은 멸망하더라. 그 이후 한 9년이 설치되고 또 이곳에서 법률이 60여 개 조항. 원래는 몇 개였는데 8개밖에 안 되는데 8개밖에 안 된 법률이 60여 개로 늘어나면서 고조선이 각박해졌습니다. 였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만들었을까?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57번. 고조선 역사 전개의 올바른 순서. 고조선과 관련돼서요, 대놓고 순서별 문제가 나온 거는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순서 비스꾸리로 이렇게 물어보긴 했지만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향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 중국 한에 맞서 대항하다가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왕검성이 함락된 건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니은, 요서 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하였다. 연나라와 대립하였다. 디귿, 위만이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냈다. 그렇다고 준왕이 죽은 건 아니고요. 나중에 진국 있잖아요. 그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왕을 하게 되는데, 자,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집권한 거니까 디귿 가운데 넣어주시고요. 리을, 60여 개 조항으로 법이 늘어났다 그러면 나라 멸망하고 난 다음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순서 문제. 58번. 다음 중 고조선에 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상대부 장군의 관직이 있다. 이거 맞고, 두 번째 최초로 국가 단계로 넘어간 사회이다. 우리는 최초의 국가인 거 맞죠? 3번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왕의 칭호를 시작하였다. 쓰셨어요. 4번 준왕이 피살되었고 왕검성이 함락되어서 위시 조선이 멸망하였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준왕과 위만요 다르죠. 우거왕이 위만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만과 우거왕까지를요, 요 시기 사이를 위만조선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러면 거기서 준왕이 피살돼서 왕검성이 함락됐다가 아니라 우거왕이 피살돼서 바꿔주셔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실제로요, 2010년도에 서울시 구급 문제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뭐 서울시든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막 난이도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걸러내려고 하진 않는데, 그런데 문제 중에서 한 3개, 요 정도, 한 2개에서 많게는 한 4개 정도까지가 조금 깐깐하게 헷갈리는 함정 문제를 좀 넣어두는데, 2010년도에 서울시 문제 중에서 함정이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머릿속에요, 준왕, 위만, 우거왕 이 순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암기되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가 그렇게 어려운 걸 막 지속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올 만한 문제를 내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까지만 살짝 헷갈리는 문제를 내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서는요, 반드시 90 받아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암기를 하실 때 완벽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명칭 기억해 두세요. 5번, 연해 장수 진계의 공격으로 땅을 빼앗겨 만번 안으로 경계를 삼았다. 그 진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4번에서 이제 준왕이 걸렸죠. 진계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대동강 지역으로 이동했다.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2014년도 사복직에서 나왔던 최근 문제입니다. 나는 가의 결과이자 다의 원인입니다.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를 봤더니 위만조선은 철기를 기반으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대시켰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소국을 정복하였다.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다. 한나라 무제가 대규모의 공격을 해서 결국 왕검색에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들어갈 거는 철기를 이건 들어갔으니까 중개무역을 하였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 잘 방어하였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1번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했다는 건 기원전 3세기에 틀렸고요. 2번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얻어서 서쪽 변경을 수비하다가 그러다가 1년 뒤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요. 3번 고조선은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점차 한반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령지방을 근간으로 했던 건 연나라 패하기 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위쪽인 거예요. 4번 고조선은 중국 대륙과 한반도 남부의 직접 교육을 막아서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였습니다. 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조선은요. 실제로 기간으로 보면은 대략 뭐 100년 이상의 단위들이 계속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는 이 4단계로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간단해요. 됐죠? 그렇게만 하신다면 나머지 지금 그 밑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이 다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정치 문제가 계속 있기는 한데 이 정치 문제에다가 사료까지 같이 섞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요. 6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62번. 자, 그 62번 문제를 풀기 전에요. 고조선과 관련된 사료 정리 좀 해볼게요. 고조선 관련된 사료 나오면 두 개 나오죠. 단군신화랑 이제 8조법이 나와주는데 일단 첫 번째 조심할 거. 특히 단군신화 같은 경우는 그 단군신화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단 단군신화를 최초로 담고 있는 책은 삼국유사입니다. 되셨죠? 고려 말 충렬왕 때 쓰여졌었던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문기에 최초로 지금 단군신화가 수록돼 있고요. 조선 전기 때 나왔던 책들 중에는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 승남이 들어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조선 전기 성종 때 나왔던 동국통감이랑요. 조선 후기 때 나왔던 안정복의 동사강목 있죠. 여기에도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있어요. 단군신화에 뭐 이제 그 환웅 부족이 뭐 곰 부족과 결합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단군신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쑥과 마늘 이야기 나오는 거 있죠?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 있으나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구급 문제에는요. 아직까지 이것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단군신화가 삼국유사, 제왕문기,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거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동국통감도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이렇게는 기억을 하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혹시 함정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분류를 시켜드린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8조법 같은 경우는요. 중국 한서지리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단독으로 아직까지 물어본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요. 어느 사료에 들어가 있느냐 문제는 이쪽에 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다음, 단군신화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환웅부족과 곰부족이 서로 연합해서 나라 세웠다는 거 알 수 있고 환웅부족은 스스로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 천손사상 아니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홍익인간 이념이 이 당시 이미 표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웅이 내려오면서요. 천부인도 가져왔었고 풍백우사 운사도 데리고 왔었죠. 특히나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농사 지을 때 그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사회라는 걸 여기서 엿볼 수가 있고 또 단군왕검이라는 명칭 속에서 재정일치사회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반면에 8조법 좀 봅시다. 여러분 8조법이요. 그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라고요? 3개. 그 3개가 중국 한서지리지에 남아있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일단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공물을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를 삼는데 만약에 노비를 벗고자 하면 돈 50만 전을 내면 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번외편으로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고조선의 여자들은 정절을 중시 여겼다. 여기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럼 그 내용 가지고 볼게요.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생명 중시와 관련돼 있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해라. 아, 그만큼 노동력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곡물로 배상이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도 농업이, 아이고 글씨가, 농업이 근간이 되는 사회이구나 알 수 있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사유재산. 노비가 있다는 것은 형벌, 노비, 계급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50만 년을 내라, 화폐 사용 알 수 있죠. 여자에게 정절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건 이제 가부장적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하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사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 내용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조금 있다가 부여에서 여러분들 사조목 나오잖아요. 그 부여 사조목이랑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012년도에요. 62번 그 서울시에서 나온 문제 있죠. 고조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한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이건 여러분 실수 안 하시죠? 삼국유사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으나 삼국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1번 문제가요. 되게 보기로 자주 나옵니다.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고조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했다가 요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요령에서 한반도인 거죠. 순서 바꿔주시고요. 3번, 이거 틀린 거예요. 왜 틀렸을까요? 아까 왕을 칭할 정도의 국가체제를 갖췄다. 왕, 부왕과 준왕 언제 등장했습니까? 기원전 3세기. 근데 거기서 기원은 2세기 말 들어서야 아니죠. 기원은 3세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이미 틀린 거예요. 4번, 위만조선은 발전된 철기 문화를 적극 수용해서 경제력을 발전시켰다. 그럼으로써 중앙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다. 여러분들이요, 이거 중앙집권이라고 해석하시면 이거 함정인 겁니다. 중앙정치 조직을 갖춘. 이미 그 전에요, 상대부 장군이랑 관직명이 보였잖아요. 그게 더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자, 그러니 요 6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조선의 정치 발전에다가 사료 문제까지 믹스가 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5번에서 고조선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자 한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무제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63번.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뭐가 틀렸습니까? 단군은 재정일체 지배자로 주변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하기 위해까지는 다 좋았는데 자신의 조상을 곰, 호랑이와 연결시켰다가 아니죠. 단군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조상은 어디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죠? 환웅의 아들 단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엄마의 쪽이 곰숭배 부족이니까 그 부분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위만조선의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해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게 되었다. 위만은 계속 나오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3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8조법 있잖아요. 8조 군법은 지금 8개의 조항이 다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 둘, 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전체라는 게 틀렸고요. 4번에서는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침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호관계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5번에서 고조선 시대의 사회는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여기만 봐도 노비가 발생했다라니까 이미 계급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엔 64번. 위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랬어요. 거기 봤더니 이제 보기를 한번 보세요. 역대의 역사가들은 위만이 연나라에서 망명했다는 점 때문에 그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특히 일제 같은 경우는 한국사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타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만 조선을 중국의 식민 정권으로 간주하였다. 반박하는 이제 근거를 우리한테 이제 제시해 달라라는 문제였어요. 위만은 와서도 나라를 그대로 조선이라고 했죠. 국호를 안 바꿨어요. 간판을 안 바꿨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위만 정권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은 토착 세력가들이 많았다는 거. 올 때 상도 틀고 흰옷 입었다는 것도 우리 복장인 거죠. 답은 2번이에요. 위만 조선 때 철기를 본격 이제 확대시킨 거는 그가 이제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는 상관없고 이거는 그냥 물질 문명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65번. 고조선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올해 나온 문제인데요. 여기 함정 하나 있어요. 함정. 안 빠지고 잘 건너오셨어요?
1번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상투를 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옷을 입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랑캐 옷은 이제 우리 흰 옷을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2번 동국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아마 이제 이번에 경찰 1차 보신 분들 중에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난감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국통감, 제가 기본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동국통감에요, 단군에 의해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단 이 단군 신화의 그 세부적인 스토리가 없는 것 뿐인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동국통감에는 고조선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단군 신화의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2번은 맞는 거예요. 단군왕검이 건국했다는 건 들어가 있습니다. 3번 기원전 194년 위만은 우거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함정인 거죠. 우거왕을 몰아낸 게 아니라 준왕을 몰아내고. 준왕, 위만, 우거왕. 답은 3번. 4번 위만 조선은 한나라 무제의 침략에 맞서서 1년 동안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승을 거두었다. 자, 이번에 여러분 66번 문제는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예상 문제 넣어놨어요. 보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사료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보기를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단군신화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팔조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군신화 내용을 통해서요, 고조선에 노비가 있었다, 화폐를 사용했다, 이거 몰라요. 사유재산 제도가 이미 형성됐다는 것도 몰라요. 그쵸? 그건 팔조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단군신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 일단 토테미즘 사상, 봄 숭배와 관련됐으니까 이거 알 수 있고, 두 번째, 이 내용들은 삼국유사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거 맞고, 3번 농경사회, 그렇죠, 풍백우사, 운사를 데리고 오는 건 농사와 관련되는 거니까 맞는 거죠. 4번에서 평등한 부족사회였다라고 했는데 국가가 등장했다는 것은 지배자가 있다는 거죠. 이미 불평등, 계층사회가 된 겁니다. 계급이 형성된 거예요.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자, 5번에서 고조선은 초기 때 재정일치, 단군왕검이라는 명칭 등장했죠. 5번에서 곰부족과 화능부족이 연합한 거 맞고, 고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하늘의 자손이다. 천손사상, 선민사상 내세웠죠. 그다음 8번, 이 국가가 철기를 기반으로 환웅이 내려올 때요, 천부인 세계 가져왔잖아요. 그 천부인 세계는 청동기를 말합니다. 답은 그래서 4번과 8번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단군신화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들이 구급에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동안 이제 수능이라든지 그런 데는 워낙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생각보다 빈도수가 많이 안 났지만 앞으로 출제 가능성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 66번 잘 활용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67번 문제는 여러분께서 풀어보시고요. 68번 좀 볼게요. 자, 68번에서는요, 고조선의 팔조근법, 팔조법이란 그 다음에 부여의 4조목을 지금 비교를 하면서 공통점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거기 고조선의 이제 팔조근법을 우리가 짚어봤으니까요, 뭘 볼 거냐면 부여 걸 좀 볼게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이거 똑같죠 지금.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 가족은 노비로 삽니다. 이 부분이 좀 추가됐다는 거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절도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한다. 상해 곡물 배상, 이 부분 지금 여기 없는 거 확인되셨어요? 이 부분 지금 빠져 있고요. 도둑질하는 자를 노비로 삼는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도둑질하면 노비가 아니라 12배 배상. 이게 지금 서로 달라요. 되셨어요? 내용 좀 구분해 주세요. 자, 그리고 가늠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기 사형이 좀 많아요. 또 투기가 심한 부인도 사형. 되셨어요? 그래서 8조분법이랑 4조목 구분해 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그렇게 봤더니 기억에서 사유재산과 노동력 중시라고 했는데, 사유재산은 도둑질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통해서 사유재산제가 강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노동력이 중시되었다. 왜냐면 이제 살인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일할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유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동그라미고, 니은에서 계급사회. 여기 노비 부분 있죠? 여기 노비로 만들어버리겠다. 노비 부분 있죠? 동그라미. 디귿, 가부장제.
이런 부분에서 가부장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이치 같은 경우는 단군 왕검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서울시 문제가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이제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문제도 내용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는 69번.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거기 봤더니 중간에 노비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된다. 50만 전을 내라 라고 하는 건 이건 고조선이죠. 여기는 12배 배상이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시고요. 고조선이라고 한다라면 1번 삼국사기에 따르면 요임금 대 건국되었다. 삼국사기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삼국유사. 그렇죠.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 문제에도 여전히 삼국유사냐 삼국사기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고 또 나와요. 2번 제왕옹기. 이거 맞네요. 3번 사람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사유였다. 사람의 생명, 사유재산 인정했던 거 맞고요. 자, 4번은요. 9급에서는 잘 안 나오는 보기긴 한데요. 중국 역사에서요. 최초로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관자입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기억만 해두세요. 9급에서는 이때가 처음으로 언급됐거든요. 그 7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9급에서는 관자라는 그냥 이름이 고조선을 최초로 언급했었던 중국 책이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한서 지르지 말고요. 관자가 있었다. 근데 워낙 이제 뻔한 답이 보였기 때문에 1번 삼국사기가 답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70번, 71번, 72번 문제는요.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 유적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70번과 71번 문제는 결국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관련된 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미 외우셨죠? 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가면은 많이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고조선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나라였다라고 했죠? 그러면 청동기 시기 때 만들었던 비파형 동검이 나올 거고, 토기는 민무늬 토기 중에서도 손잡이가 있는 미송리식 토기가 나올 거고, 청동기 시대 무덤하면 고인돌인데 고인돌 중에서도 다리를 세우는 북방식 고인돌 있죠. 여기다 하나 더 넣으면요. 거친무늬 거울이에요. 거친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이니까 여기다가 거친무늬 거울만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0번에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니은 거친무늬, 디귿 비파형, 리을 미송인식. 답이 그래서 4번인 거예요. 되셨죠? 71번도 같은 문제니까 패스하고요. 72번. 다음 같은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물로 알맞은 것은 고조선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면 중국과 교류할 때 그 흔적들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일단 1번 명도전. 명도전이라고 하면 중국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사용하던 돈이 되겠습니다. 명도전, 반량전, 오전 항상 나왔었잖아요. 춘추 전국시대 때. 자, 그러니까 맞겠네요. 그쵸? 춘추 전국의 그 전국시대 대표적인 나라가 연나라였으니까 그 연나라 돈이 발견된 거.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여러분 우리 호명 그릇이라고 하면 고구려랑 신라의 관계 있잖아요. 그거 알려주는 거고, 칠지도라고 하면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알려주고,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면 신라 안에 유학이 들어왔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겠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여러 나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고조선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죠. 그쵸? 이때 등장했던 여러 나라는 기본적으로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되어 있던 나라들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거기다 하나 더. 이때 등장했던 나라들 중에서 이제 연맹왕국으로 발전했잖아요. 그 연맹왕국이라는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73번과 74번에서 이제 연맹왕국에 대한 문제를 넣어놨는데, 이 연맹왕국 관련된 거는 우리가 뒤에서 정치 파트 설명하면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일단 72, 74는 그 이제 부여를 비롯한 나라들의 연맹왕국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는 거 기억만 하시고요. 잠깐만 이건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뭘로 갈 거냐면요, 여러 나라 이제 풍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나라는요, 실제로 이 풍속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이 문제가 한 80% 나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표 안에 있는 것만 다 외우시면 문제 안 틀려요. 틀려서도 안 되고 틀릴 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자, 먼저 여러분들 부여부터 좀 가볼까요? 부여는 반농반목이라고 해서요, 농사도 짓지만 가축도 키웁니다. 왜? 부여는 송화강 유역에 위치해 있어서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단 날이 워낙 춥고요, 물도 귀하기 때문에 농사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축 생활을 해요. 자,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말이라든지 모피가 대표적인 특산물이라는 것도 그와 관련돼 있고요. 나라의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점칠 때도요, 우제점법을 썼죠. 예, 이거 이제 소 말굽을 가지고 점쳤던 것도 결국 목축어가 관련돼 있고요. 이들 같은 경우는 1년의 축제도 12월 달에 합니다. 가축을 많이 키우는 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어차피 겨울 끝나야지 봄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나머지 나라들 같은 이제 보통 이제 10월에 제천 행사들을 하는데, 이들은 12월인 거. 결국은 목축업이랑 관련된 증거가 되겠고. 자, 그거 이외에도 부여 같은 경우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 형사취수제 있었고요. 그리고 일책 12법. 아까 여러분들 부여의 법조항 봤었죠? 일책 12법까지. 자, 반면 여기 또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우제전법이랑 일책 12법이랑요, 형사취수제, 요거 세 개까지는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에요. 요거. 여기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일책 12법.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을 때 12배를 배상하는 거 말고도 전쟁에 나갔다가 이렇게 항복하는 사람이라든지 도망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사형에 처한 거. 워낙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던, 그러니까 성장에 나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삼국시대 때 사회 풍습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구려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요, 서옥제, 일명 대리사위제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남자가 처갓집에서 어느 정도 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자신의 본가로 돌아가는 거, 이걸 서옥제라고 하고, 고구려는요, 압록강 지역에서 등장한 나라예요.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을 게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략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책 속에 그들은 노략질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죠. 약탈경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조금 사는 집들을 가보면 부경이라는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하려면 화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맥궁이라고 하는 활이 되게 유명하고요. 자, 고구려 제천 행사를 동맹이라고 하고 10월에 하는데요. 이 제천 행사 때는 국동 대열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나라 동쪽에 있는 큰 뭡니까? 동굴 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자, 옥저와 동해가 나오네요. 옥저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물과 소금이 풍부하고, 여기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독특한 결혼 풍습 있죠? 가족 공동묘. 식구들이 죽었을 때요, 일단 가묘를 써서 몇 년 지나면 그 뼈가 남잖아요. 그 뼈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매장하는 것을 가족 공동묘라고 한다. 동해 같은 경우는 당공, 과마, 반어피 유명하고요. 여기는 옷감도 잘 만들었어요. 방직 기술이 뛰어나더라. 그리고 이거 진짜 잘 나오죠. 동해는 조계용과 책화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결혼할 때는 다른 부족에서 여인을 데리고 오고요. 평상시에는 다른 부족의 경계선을 잘 넘지 않는 거, 책화. 그리고 동해는 철자형과 여자형의 집터가 남아있고,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연다. 자, 사마는 따뜻하고 평야가 넓기 때문에 벼농사 발달했더라. 그래서 일찍이 저수지를 만들었고 두레를 조직하였다. 지브루는요, 귀틀집, 그러니까 통나무를요, 우물정자 모양으로 쌓아서 만든 거, 통나무 쌓아서 만든 집을 귀틀집이라고 하고, 반움집, 예, 움집. 이 반움집 만들어서 위에 이제 초가지붕 이어두는 거, 이런 집에 살아갔고, 죽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무덤 만들고요, 그 주위에다가 해자라고 해서요, 이렇게 물길 만들어주는 거, 이거 죽으묘라고 합니다.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요, 씨 뿌리고 난 다음 5월, 수확하고 난 다음 10월 각각 제천 행사를 2번 열었고, 특히 이거 잘 나오죠. 철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변한 지역의 철 같은 경우는 낭랑과 외에 수주됐고요. 이 철 덩어리 가지고 화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미 다 암기하신 거죠, 그렇죠? 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과 한번 이제 짚어본 거고요. 이거 암기 안 되시면요, 뭐 기출문제 풀어보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는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기출문제 전에 제가 예상문제를 넣어놨는데 75번, 76번. 여러분 75번은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요. 이렇게 명칭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 중국에요. 삼국지 위서 종이 전에 이 내용들이 남아있거든요. 실제로 사료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76번에서는 각 국가의 위치, 지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실제 요 내용들 하나 다 넣어놨어요. 76번은 여러분들이 혼자 이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야 답지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서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되신 분들은 답 주고 꼭 다시 푸세요. 반면에 7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각서를 읽고 해당하는 나라를 쓰시오. 먼저 기억. 대군장이 없고 한나라 때 이후로 읍군 삼로 등의 관직이 있어 하어를 통치하였다. 읍군 삼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옥저와 동의 군장을 말합니다. 자,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뭡니까? 책화죠. 자, 그러니까 기억은 통해. 니은, 집안 사람들이 죽으면 감회장하였다가 뼈를 추려 커다란 목간, 뭡니까? 가족 공동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디귿,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로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궈도 배를 채우기 부족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하다는 거죠. 고글의 약탈 경제. 리을,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는 알맞지만 날이 추워서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사람들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하고 용맹하다. 노략질하지 않는다. 뭡니까? 부여입니다. 그래서 과일 생산하기 어려울 만큼 날이 춥다 보니까 뭘 하더라? 목축업을 하더라. 미음, 구급에서는 각기 한 사람을 뽑아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데 그를 전군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벼룹을 소도라고 한다. 조금 이따 점검하겠지만 천군이 소도를 별도로 통치하고 있는 건 사만의 재정 분리 모습과 관련돼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엄청난 지금부터 이제 반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7번. 여러분 77번에서 틀리신 분. 자,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1번. 고조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뭐 한다고요? 공물로 배상한다. 상처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이 나온 거는요. 고조선의 팔조법이 유일합니다. 암기되신 거죠? 두 번째, 동해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배상한다. 책화 나왔으니까 맞는 거고. 답이 3번이라는데 왜 3번인 겁니까? 부여 같은 경우요. 소를 죽여서 점을 친 건 맞아요. 우제전법 맞죠? 그런데 매년 10월이 아니라 12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에서 지금 나오는 거. 신부집 뒤에다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서옥제, 대리사회제를 말합니다. 79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과 관련된 나라. 사자조의, 서옥제, 동맹 나왔으니까 고구려. 그럼 1번. 바로 앞에서 문제 풀어봤었죠. 상대부 장군이 보이고 있으니까 고조선. 그렇죠? 2번.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자, 물건값에 12배로 배상한다. 일책 12법이 나온 것은 부여와 고구려예요. 그쵸? 근데 거기다가 가늠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가늠한 자 사형에 처한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부여에서 나왔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부여입니다.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 고구려라고 하신 분들은요. 2011년도 틀리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대신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일책 12법 말고 뭐가 있다? 전쟁에서 항복하는 자들 사형에 처한다. 전쟁에 패한 자 사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3번에서요. 중요한 범죄자가 있으면 재가회를 통해서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고구려는 재가회의라고 해서 대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조직이 있었죠. 4번에서 천군이 나왔고 소도가 나왔으니까 사만입니다. 자, 80번 문제에서부터는요. 자, 여러 나라의 정치를 보겠습니다. 짚어보실 거는요. 부여와 고구려는 뭐로 발전했다? 연맹왕국으로 발전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연맹왕국으로 발전했으니까 뭐가 있다? 왕이 있다. 단 아직까지 왕권은 뭐하다? 약하다. 그래서요. 부여 같은 경우는 가뭄이나 홍수가 든다. 그리고 오곡이 잘 연결되지 않았다. 왕을 죽이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 나오면 부여의 왕권 미학과 관련돼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두 나라 다 5개 부족이 연합해서 나라 세웠습니다. 공통점이죠. 이때 부여 같은 경우는
왕을 뺀 나머지 4개의 족장을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고 그들은 별도의 사출도를 가지고 있으며 금이 대신한 누구라고요? 대사자, 사자를 거느리고 있다. 반면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상가, 고추가 대가 밑에 사자, 조위, 선인.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상, 대부, 장군, 부여에서 대사자, 사자, 고구려에서 사자, 조위, 선인. 구분 잘 해두셔야 되겠죠. 네,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요, 군장국가 단계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연맹왕국이 아니더라. 되셨어요? 자, 그럼 이때 그들의 군장을 뭐라고 하냐? 읍군 또는 삼노라고 불러줘요. 이거 왜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요, 사만 같은 경우도요, 사만은 80여 개의 소국을 다 묶어서 우리가 사만이라고 하죠. 마한, 진한, 변한. 마한에 54개, 진한과 변한은 12개씩. 그래서 80여 개의 소국을 묶어서 사만이라고 하는데 그 사만 전체의 왕은 목지국의 왕을 왕으로 삼으나 각 지역은 또 그 안에서 군장이 별도로 통치하는데 그 군장을 뭐라고 하냐면 신지, 견지, 읍차, 부례라고 해요. 자, 그러니 읍군, 삼노라고 불러줬던 옥저, 동해의 군장과 명칭이 다르죠. 이것만으로 문제 푸셔야 돼요. 자, 읍군, 삼노, 옥저와 동해의 군장, 신지, 견지, 읍차, 부례, 사만의 군장. 되셨습니까? 오케이, 또 나가겠습니다. 그럼 옥저와 동해는 왜 군장국가 단계에서 머물렀을까요? 네, 누구 때문에?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의 압박 때문이고 결국 그래서 이들은요, 고구려에 다 복속당하죠. 그래서 복속당한다. 되셨어요?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고구려에 복속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사만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신지, 견지, 읍차, 부례, 군장의 명칭 다양한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군장 말고 천군이라고 해서요, 각 지역별로 별도의 또 하늘의 제사 지내는 세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재정분리사회다 이렇게 짚어줍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만에서 뭐가 파생되냐면 신라, 가야, 백제가 파생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80번. 다음 자료는 초기 철기 시대의 국가 지도입니다. 옳은 것은, 자, 먼저 1번. 수렵사회 전통으로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12월에 열렸다. 12월에 열린 것은 가축도 12월, 1월, 고기를 경계 삼아서 이제 한 살 먹는 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여의 영고 다 맞는 거니까 답이 1번인데 실수를 잘 잡으시면 돼요. 2번 왜 답이 안 됩니까? 송화강이라고 나왔어요. 송화강은요, 부여가 위치하는 지역이에요. 반면에 고구려는요, 동가강 유역에 있습니다. 압록강의 동가강. 압록강 지류인 동강항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송화강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하였고 말종, 모피가 유명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가에 대한 설명. 3번에서요, 10월 무천, 조계온이라고 했으니까 라, 동해. 4번에서 반움집, 귀틀집이라고 했으니까 마, 사만. 5번에서 읍군, 삼노,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옥저, 동해겠죠? 다 와라. 자, 82번. 다음과 같이 기록된 나라에 대해서 옳은 것은, 박스 봤더니 중간쯤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모두 가매장하되 겨우 형체만 덮일 만큼 묻었다가 옥저를 말합니다. 1번 신지, 읍차, 사만인 거죠. 2번 민며느리, 옥점의 민며느리죠. 답은 그래서 2번. 3번에서 단공, 과마, 반어피, 동해. 4번에서 일책 12법이었으니까 부여와 고구려. 자, 84번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가.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 그 밑에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 하거나 죽여야 한다라고 했다. 왕권이 약한 걸 말하죠. 나,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고 한다. 사만. 자, 1번에서 10월, 동맹, 국동대열, 고구려인 거죠. 2번 신지, 읍차, 군장이 있고요. 은장이 있고요. 목지국의 왕을 전체의 왕으로 섬겼다. 이거 뭐예요? 사만이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3번에서 뭐가 됐어요? 가와 나는 모두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건 나중에 고구려 그리고 신라, 백제만 가는 거예요. 부여 아니고요. 옥저, 동해는 아예 연맹왕국으로도 못 갔습니다. 가야는 연맹왕국에서 머무른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니 부여와 사면은 모두 중앙집권 국가로 틀렸어요. 4번. 사면은 재정일치가 아니라 재정분리였으니까 그건 아예 틀린 거고. 자, 이번에는 85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오곡이 토지를 오곡에 알맞고 동의지역 중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지역이다. 어디요? 부여. 나, 성품이 흉악하고 노략질을 좋아한다. 고구려. 자, 1번에서 동맥 나왔으니까 고구려 동맥. 이건 나. 2번, 자신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나 말로 변상한다. 동해. 3번,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물건값의 12배. 일책 12법은 부여 고구려. 그러니까 답은 3번. 그리고 여러분 거기 5번에서요. 가와 나는 모두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하였다라고 했는데 고구려는 연맹왕국 단계가 아니라 중앙집권 국가를 갔죠. 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8번 문제 좀 보세요. 여러분 88번 문제에서요. 이거 결국 디귿이 이제 답의 관건이 되는데 한서지리시냐 아니면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냐 이걸 물어봐요. 둘 다 이제 중국의 책인데 한서지리시 같은 경우는요. 8조법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네, 삼국지 위서 동의전 같은 경우는 우리 고대사 공부할 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 나중에 삼국시대와 관련돼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여기 지금 사마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내용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기상직에서 89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건 뭐 지문과의 싸움이에요. 그쵸? 그 가에서부터 라까지 지문이 있다가 시간 모자라서 못 푸는 문제지 내용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다만 여러분들 거기 4번, 보기 4번 한번 볼게요. 선진문화의 수용이 늦어져 왕이 없었고 읍군삼로 또 나왔습니다. 읍군삼로라고 했으니까 어디라고요? 옥저동에. 오늘 시간 이후로 읍군삼로, 신지견지 읍차불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읍군삼로 하면 옥저동해의 군장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90번도요. 실수 잡는 문제예요. 자, 초기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미 1세기 초에 왕으로 사용하였다. 그랬나요? 우리가 그 얘기 언급한 적은 없죠. 하지만 부여는 연맹왕국이었고 왕이 있었으니까 그럼 맞겠구나 라고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번 순장이 있었던 거 맞고 3번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럼 뭐예요? 도둑질. 자, 그런데 이 도둑질에 대해서 고조선과 부여가 서로 판결이 달랐던 거 기억하십니까? 고조선 같은 경우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 노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노비가 안 되고 싶으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면에 부여 같은 경우는 도둑질 했으면 몇 배? 12배. 이것이 고구려에도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 거기 3번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를 삼는다. 이건 지금 고조선의 8조금법을 말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됐어요? 이런 문제가요. 얘 진짜 실수 담는 문제인 거 맞는 거 같죠? 그리고 투기가 심한 부위는 사형에 처한다. 부여 같은 경우는 투기가 심해도 간음을 해서 사형에 처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나 배울 수 있냐면 2010년도 그 국가적 구급 문제를 풀면서 그 1번 부여 같은 경우는 이미 1세기 때부터 왕으로 사용했어? 여러분께서 기출문제 풀면서 기억했겠죠? 그렇게 기억을 잘 하신 분들이라면 2014년도 올해 있었던 경찰 1차 문제를 맞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거기 지금 91번 다음의 자료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봤더니 맨 밑에 곡식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 물었다. 부여 맞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 이미 1세기 초에 왕으로 사용했다. 나온 거 또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지금 여러분 푸시는 것도요.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요. 다 보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부여는 송화강 유역 맞죠? 송화강과 동화강 위치 구분해 두시고요. 3번 가들은 사출도사들인 거 맞고 자 4번에서 이제 음누족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결국 고구려에 편입된 건 맞잖아요. 고구려에 복속됐어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왕 문자왕이라고도 하고 문자명왕이라고도 하는데 그 문자명왕 시기에 되면 이제 부여까지 복속하면서 최대 영토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음누족이에요. 음누족.
여러분 우리가 음누라고 하면요. 숙신, 음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숙신, 음누가 나중에 말갈족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 말갈족이 여진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진족 예전에 숙신, 음누로 불렸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기 4번에서 3세기 말에는 음누족의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냐면 선비족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고구려 역사 3세기 공부할 때요. 고구려가 3세기 때 되게 고생 많이 하고 4세기 때도 고생하잖아요. 그때 선비족의 침략을 받았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되셨어요? 고국 원왕 이야기 나올 때 선비족. 답은 그래서 4번인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기출문제 잘 풀으신 분들은 1번, 2번, 3번에서 완벽하게 이 부분에 오류가 없다는 걸 찾아내셨을 테니까 4번이라는 답도 손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2번 볼게요. 자, 옳지 아니하는 것은 부여 송화강 또 나왔고요. 2번 함경도 및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옥저와 동해는 부여의 압박을 받아서 아닌 거 보이시죠? 고구려 압박. 그래서 고구려에 복속된 거. 답은 2번. 3번 고구려는 동가강 되셨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한 9년을 공략하면서 세력을 뻗쳐나갔다. 왜냐면 고구려는 압록강의 동가강에서 출발을 했고 고조선이 여기 대동강 쪽에 있다가 멸망했잖아요. 그 이후로 한나라 군대가 여기 와서 주둔하지 않겠습니까? 고구려가 세력을 뻗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3번 문제는 문제가 길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만 들이면 풀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패스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초기 국가에 대한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기록인데 옳은 것은 가. 맨 밑에 줄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고구려죠. 나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부여죠. 그쵸? 자, 1번에서 12월에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사회 전통이다. 이건 부여니까 나. 2번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하였다. 옥저죠. 3번 중대한 범죄자는 제가회의를 통해서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상가, 호추가 이 대가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들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회의가 있었다.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가. 4번 왕과 그 아래 대가들은 각기 부족을 다스렸고 오부족 연맹체를 이루었다. 이거 부여와 고구려 똑같은 거죠. 답은 그래서 4번. 되셨어요? 5번에서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랬는데 중앙집권 국가로 간 건 고구려만. 부여는 안 갔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는데 앞서 우리가 지금 남겨뒀던 문제 중에요. 뭐가 남아져 있냐면 73번, 74번 문제 볼게요. 이게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근데 그동안 문제가 지금 안 나왔어요. 9급에서. 근데 연맹왕국 성격에 대해서는 나올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 나라에 대해서 너무 나온 문제만 계속 나오니까. 연맹왕국의 성격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씁니다. 연맹왕국은 분명히 왕이 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대가들은 자신의 영토를 별도로 통치하고 있다. 이 가라고 불려지는 세력들은 예전의 족장 세력들이었던 거죠. 맞습니까? 자, 1번 청동기와 초기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립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런 연맹왕국은 무엇을 바탕으로? 철기. 틀렸고요. 2번 중앙집권정. 아니죠. 중앙집권이라고 하면 왕은 이 족장적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으니까 아직은 아니고요. 3번 군장 세력이 자기 부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자기 세력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족장은요. 이 안에서 별도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되셨어요? 별도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 연맹왕국이 다른 연맹왕국,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할 때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를 보내줘서 같이 전쟁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에서 연맹왕국은 엄연하게 왕이 있는 거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74번을 한번 보시면 옳은 것은 그랬어요. 왕도 있고 족장도 있으니까 이거 연맹왕국이죠. 1번 계급이 당연히 형성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왕의 모든 관리를 직접 거느리고 있다. 아니요. 족장들은 별도의 관리를 거느리고 있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대사자, 사자라고 불러주는 거고 고구려는 사자, 조위, 선인 이렇게 불러줍니다. 명칭 구분하시고요. 3번과 4번이 헷갈리실 거예요.
군사 외교 등 대외 활동은 각 부족장의 권한이다라고 했는데 군사랑 외교. 군사는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왕을 따르는 거고 외교 정책도 다른 나라와 공동의 외교 정책을 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번에서 부족장의 권한이 아니라 이건 왕이에요. 4번 왕은 다른 부족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족장들이 동의를 해서 그들의 군대를 받아서 전쟁 나가는 거니까 이 지역에서 별도의 군대를 운영한다든지 세금을 징수하는 건 왕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됐죠? 이 73번 연맹왕국의 문제는 글쎄요, 조만간 어디든지 하나는 좀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이 연맹왕국과 그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 있죠? 삼국시대에 등장할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류 없도록 실수 범하지 않도록 개념 정리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잘 해두시고요. 다음 삼국시대 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